자, 상동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y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라는 저랑 이차함수 하나랑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 하나랑 교점을 가지고 x1, y1, x2, y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랑 x 플러스 6이 똑같을 때 요놈의 두 실근을 가지고 우리가 x1하고 x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넘겨줘가지고 x제곱 더하기 2x-4는 0이라는 것에 대한 두 실근이 x1과 x2다. 자,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x1하고 x2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문제일 것이다.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일 것이며 x1 곱하기 x2가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4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은 현재 기억은 틀리고, 기억은 맞고 디귿은 틀렸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y1하고 y2를 더하고 y1하고 y2를 곱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 이 y1이라는 거는 x1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야. 그러니까 x1을 2차 함수에 집어넣든 1차 함수에 집어넣든 나올 때 y 값은 y1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y1이라는 것 자체를 x1의 제곱 더하기 3x1 더하기 2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y1이라는 것을 x1 더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하기에는 당연히 요 밑에 있는 모양 1차로 된 모양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다. 계산을 하기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자, y1이라는 것을 우리가 x1 더하기 6이라고 했을 때 y2라는 거 마찬가지로 x2 더하기 6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y1 더하기 y2 같은 경우에는 x1 더하기 6과 x2 더하기 6을 더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즉 x1하고 x2를 더한 뒤에 12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소리고 x1 더하기 x2는 위에서 구했던 대로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것은 10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리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y1과 y2를 곱하게 되면 x1 더하기 6, x2 더하기 6. 그래서 x1, x2 더하기 6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36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지. 똑같이 x1, x2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x1 더하기 x2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0이 나온다. 따라서 리을은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서는 a 플러스 b랑 ab의 값을 주고 지금 나온 것처럼 요놈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지금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네 제곱 마이너스 b네 제곱 그리고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차를 통한 인수분해까지 좀 진행을 해줄게.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합차를 통한 인수분해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눈에 나와 있는 것만 싹 구하면 된다라는 소린데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a 플러스 b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a 마이너스 b만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죠.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내가 알고 있다면 곱셈 공식을 통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할 수 있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과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같은 경우에는 앞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계산을 한 게 이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a 마이너스 b만 구하면 나머지 모든 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1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자,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가 될 수 있는 값 1과 마이너스 1 중에서 우리는 양수인 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루트 5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루트 5를 계산한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낸 다음에 전부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그림과 같은 사각형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노란색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AP의 길이와 CR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BQ의 길이와 SD의 길이까지 전부 다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놈들의 길이를 내가 각각 그냥 뭐라고 둘 거냐? A라고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남은 부분들은 뭐가 되냐? 12-A가 되고 8-A가 되고 12-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8-A가 되고, 다시 여기는 뭐가 되는? 12-A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들만 뭐 해주면 되는 상황이야? 빼주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직각삼각형 4개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둘이 붙여놓으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해주면은 세모에 2개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저 넓이라는 것은 전체 넓이 8 곱하기 12에서 빼줘야 되는 게 여기 세모 2개, A랑 8-A 곱한 거, 그 다음에 또 빼줘야 되는 게 네모 2개, 그쵸? A랑 12-A 곱한 거. 자, 정리를 해주게 되면 9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 A제곱 마이너스 12A가 되는 거고, 2a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96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a의 값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었다면 이러한 식도 꼭 들어가 줘야 되겠죠? a라는 거는 요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고, 전체 길이가 8이니까 8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그래서 A의 요 범위 안에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3x-1, 그리고 마지막으로 x-1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인 rx를 구해봐라, 이런 뜻이야.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fx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x-1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몫은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를 몇 차라고 얘기할 수 있다? 2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현재 요 문제는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쉽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앞에 있던 문제들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 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을 이렇게
빠르게 바로 바꿔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fx를 x-2의 제곱 x-1의 qx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왜냐?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차 이하가 나와야 돼.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얘를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잘못된 나머지를 우리가 올바른 나머지로 고칠 때 이 전체, 이 fx 전체를 다시 한번 x-2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나머지만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 말은 뭐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문제에서 이야기한 올바른 나머지인 3x-1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을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3x-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현재 양변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라 x제곱의 개수가 좌변에서 a니까 우변에서도 a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는 위에서 정리했었던 대로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거와 같이 바로 위에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별다른 과정 없이. 이런 밑에 있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몸에다 체득을 해놓고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요 놈은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아이구나.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요거죠. f1은 1.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좌변은 f1이 되는 거고 우변은 쭉 0이 되겠죠. 1을 집어넣어서 a 더하기 3-1, 즉 1은 a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1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었던 나머지 rx는 a에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에 x-2의 제곱 더하기 3x-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x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라 하면 이제 그거에 맞는 답을 찾아내주면 되겠죠.